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우선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면 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성과혁신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동소 과장입니다. 매년 혁신 우수 사례를 선정해서 그 성과를 공유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올해는 유독 뭔가 좀 더 고민이 많았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관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아서 혁신적인 성과가 뭐가 나올까 생각이 참 많은 해였는데요. 그래도 각자 부서에서 다들 고생을 많이 해주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또 이렇게 우수 사례를 대상으로 성과 공유,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2022년 JDC 혁신 우수 사례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금상을 수상한 부서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교육도시처 박치현 과장님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금상 받으신 거 진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수 사례 제목이 출자회사 제인스 경영 정상화 신호탄 발사예요. 근데 저는 JDC 직원이라 정상화의 신호탄이라는 표현이 개인적으로 진짜 참 와닿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제인스가 어떤 회사고 경영 상태가 어떠했는데 정상화가 필요했던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추진하신 내용이 비용 절감과 세금 감면? 네, 이런 쪽으로 이해가 되는데, 연간 약 48억 원 절감 효과를 달성한 것과 관련해서 이 정도가 얼마나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였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이라서 이걸 지금 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실지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어쨌든 교육도시처가 다양한 소통과 그리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인식하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걸 실행에 옮겼고 그걸 달성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인스의 경영 상태가 나아지게 되었다는 거는 알게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영어교육도시가 JDC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 중에서 첨단 과학기술단지와 함께 상당히 제일 인지도가 높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도시차 차원에서 영어교육도시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고 계신 부분은 어떤 게 있고 그리고 향후 장기적인 목표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은상을 수상한 부서 만나보겠습니다. 미래사업처 송경희 차장님, 이승철 대리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래사업처에서 올 한해 특별히 UAM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실증 목표를 상당 부분 이룬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 제주도하고 캔코아와의 협업이 좀 힘드신 부분은 없으셨는지 그 미래 신기술 관련 실증을 한다는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이승철 대리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이 UAM 산업이 이제 항공 전문 용어가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회의 때마다 저희도 이제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뭐 핸드폰으로 검색도 하고 용어 공부도 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어려웠고 이제 UAM이 미래 신기술이기 때문에 실증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고 무엇보다 이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제 걱정으로 굉장히 이제 부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실증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돼서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가 되어 매우 이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송경희 차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희 미래사업처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제주도와 캔코어와 몇 차례 회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유망한 UAM 산업이 제주에서 먼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자는 공감대를 갖고 3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증 사업으로 국내 최초 UAM 통합 솔루션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그 기획 당시에 UAM이 미래 모빌리티로서 신산업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시험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UAM 제도나 법률도 제정되지 않았고 사람이 탑승 가능하도록 인증된 기체도 없고요. 그리고 운항 노선도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기체 운항 실증 시 그 도민의 수용성 문제도 부담이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하늘길을 여는 프로젝트로서 접근하고 실증하기 위해서 캔코아와 수개월 동안 머리를 맞대고 기획하고 실행을 위해서 여러 개의 기업과 공공기관이 협업이 있었기에 국내 최초의 UAM 통합 솔루션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노선 연구? 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제주공항에서 서귀포 알뜨르 비행장까지 전부 서쪽 지역이거든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승철 대리님?
이제 제주의 UAM이 어떤 모습일지 떠올렸을 때 이제 그 모습은 수도권 도심과는 다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수도권 도심은 교통 이동이 주 목적이라면 제주의 UAM은 관광이 주 목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항과 애월, 한림, 송악산을 있는 대표 관광지를 있는 서부 노선을 중심으로 안전성을 고려하여 해안선을 따라 노선을 설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제주 공항을 중심으로 동부 노선, JDC 사업지와 연계한 노선을 연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송경희 차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제 욕심으로는 그 제주공항에서 우리 사업장까지 바로 연결되는 노선을 주로 연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주가 먼저 UAM을 선점하기 위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주가 가진 경쟁력, 특화된 부분으로 우선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심을 가로지르는 택시형 UAM보다는 제주 해안을 따라서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관광형 UAM이 이제 수요와 대중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요. 서부 해안 관광지 노선을 연구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에는 항공우주박물관, 신화지구, 영어교육도시, 제2첨단 단지 등 저희 사업부지를 잇는 노선도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UAM 상용화 시에 필요한 이를테면 UAM 정류장의 역할을 하는 버티포트라고 있는데요. 버티포트의 모델링도 우리 사업장 내 구현을 하고 도민 관광객 대상으로 미래의 모습을 보여줄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개인용 항공기체의 유인 탑승은 언제쯤 기대해보면 좋을까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또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시범 운행지구 공모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JDC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의 의의는 또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빨리 이제 개인용 항공기체를 타고 이제 제주를 여행하고 싶지만 사실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이 탈 수 있는 기체는 이제 기술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지만 아직 관련 법규나 안정성 등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이기 때문에 25년이면 제주에서도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UAM은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이 기대되는 미래 산업이자 비행 규제와 항공 인프라가 우수한 제주에 매우 적합한 산업입니다. JDC는 실증 사업을 비롯하여 실적을 확대해 나가 정부의 시범 운행 공모 사업에 참여하고 향후에는 UAM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관련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차장님? 네. 사실 정부의 KUAM 로드맵에 따르면 25년 상용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5년에는 사람이 탈 수 있는 일부 상용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다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체 인증, 관제, 공역, 인프라 등 국가의 제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UAM 시장은 도시 시장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거대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UAM의 잠재적 시장 규모를 2040년에 약 1조 5천억 불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독일 미넨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UAM 시장 중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인 버티포트 시장을 40%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관이 강점과 노하우를 활용해서 버티포트 등 인프라 구축, 운영 또는 UAM 특화 단지 조성을 통해서 UAM 시장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UAM 산업은 새로운 하늘길을 여는 신산업인 만큼 기존에 없던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JDC가 이 하늘길에 선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제주도에 관련된 기업 유치를 그리고 또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JDC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로 UAM 상용화 대비를 위해서 내년에도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잘 협의해서 더 나은 UAM 실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미래사업처는 이름 그대로 JDC의 미래를 준비하는 부서답게 좀 새로운 기술, 실증한 보람이 이번에 더욱 느껴지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거 관련해서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기를 저 개인적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동상이죠. BP대회 단골 부서 산업육성팀 만나보겠습니다. 이영섭 과장님, 황인규 대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 한해 혁신성장센터 입주기업들의 기업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유니콘 기업을 탄생시킨 걸로 BP 또 선정이 되셨어요. 올해는 특별히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업무를 하신 건가요? 네, 올해는 특별히 저희가 기업 투자와 정부 R&D 사업 연계를 통해서 기업들의 성장을 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였는데요. 우선 기업 투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단일 규모로는 최다 규모인 500억 원의 기업들 투자 유치를 이제 성공하였고요. 그 배경에는 저희가 출자 참여한 모펀드를 통해서 약 18억 정도의 금액을 5개 기업 대상으로 투자를 하였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그런 펀드를 운영하는 운용사, 그리고 외부 저희가 투자자나 이런 유관기관들과 함께 행사를 등을 이제 같이 좀 투자 유치 행사를 하면서 기업들에게 또 추가적으로 그런 이제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였고, 올해는 500억 원의 큰 아주 정말 그 성과를 거뒀다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정부 R&D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또 BP를 탔던 그 국토부 혁신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사업과 같이 정부 R&D 사업을 입주 기업과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그런 기업들의 기술과 시장 검증을 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2022년 올 한 해에만 국토부 그리고 산업부, 중기부 이런 정부 부처 4개의 과제를 저희가 공동으로 기업들과 함께 기획을 하면서 과제들을 유치하였고요. 이런 이제 그 투자나 실증 사업을 좀 발판으로 해서 좀 기업들이 이렇게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저희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함께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진짜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듯 산업육성팀의 노력으로 혁신성장센터 입주기업들이 외부 투자 유치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좀 전에도 500억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감회가 남다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러면 기업 성장 지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고 또 저희 JDC 기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네, 우선 특히 창업기업의 경우, 특히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그 기업 성장 측면에서는 이런 외부 투자를 받아서 그 기업들이 그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을 검증하거나 뿐만 아니라 우선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성공에 필요한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자금을 조달했던 투자자가 또 그 기업의 우군으로서 이런 후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는 네트워킹 그리고 기업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이런 멘토들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투자를 받은 그 창업 기업의 성장이 결과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에는 이런 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저희 입주기업 투자 유치 금액이 말씀하신 것처럼 500억 원이고 이게 저희가 혁신성장센터를 운영하면서 누적으로는 또 약 1,200억 원의 큰 지금 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저희 산업육성팀은 이런 투자 유치가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고 또 미래 신산업을 위한 다양한 마중물 역할을 좀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럼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향후 제2첨단 과학기술단지까지 연계해서 제주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전략과 계획으로 또 업무를 추진하실 예정이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아시다시피 제2첨단의 컨셉은 그린과 모빌리티입니다. 그 제2첨단의 기업 유치 활성화의 전초기지로서 저희가 루트 330 혁신성장센터와 제1첨단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루트 330 사업을 통해서 유망한 기업을 제주도로 유치를 하고 제주도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착을 지원한 다음에 혁신성장센터에서 육성한 기업이 스마트 빌딩으로 또 이전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제2첨단이 준공된 다음에는 분양을 하거나 2첨단에 또 임대를 해서 들어가시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저희가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모빌리티 기업들한테 또 실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술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안정성이라든지 신뢰성 같은 것들이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증을 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제2첨단 설계할 때부터 모빌리티 서비스와 기술 같은 것들이 실증이 가능하도록 좀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정도에 저희 카이스트의 공과대학 교수님들을 모시고 기술 세미나를 개최를 하기도 했고요. 내년에서는 또 1첨단에서 또 재미있는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를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혁성, 1첨단, 2첨단이 하나의 사업으로 이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원팀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주 산업 구조에 혁신을 하는데 기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맨날 말하는 게 요새 있어요. 첨단을 첨단답게 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슬로건 하에 앞으로도 저희 과기단지 운영단이 만들어갈 제주의 미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첨단을 첨단답게. 진짜 좋은 슬로건인 것 같아요. JDC 스타트업 기업 지원이 새로운 반향을 일으켜서 제주 첨단과학기술 단지를, 제주 첨단과학기술 단지뿐만 아니라 또 제주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과를 또 산업육성팀 주관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대국민 공공서비스 혁신 사례로 특별 노력상을 수상한 정보관리실 만나보겠습니다. 변영웅 차장님 모셨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대국민 공공서비스 혁신 사례로 특별 노력상 수상하셨거든요. CCTV 영상 분석을 활용한 마케팅 지원 서비스 개발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본 사업은 과기부의 사업, 이제 민간지능정보 서비스 확산 사업에 저희가 제안해서 참여 제안해서 선정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네. 과제는 이제 CCTV 영상 분석을 활용한 마케팅 서비스 개발인데요. AI 기술을 가진 세계 기업과 JDC가 서로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지금 면세점과 같은 오프라인 매장은 사실 온라인 매장에 비해서 방문객 분석이나 뭐 여러 가지 마케팅 활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AI 기술을 통해서 실제 매장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매장이나 가면 이제 볼 수 있는 CCTV가 있습니다. 이 CCTV 영상 분석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이제 방문객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방문객 분석을 통해서 이 방문객이 어떤 상품에 관심이 있는지, 어떻게 매장에서 움직이는지 여러 가지 동선 분석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매장에 가면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광고판이 있거든요. 이 광고판을 디지털 사이니지로 다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설치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광고를 송출을 하게 되는데, 아까 이제 앞에서 분석했던 방문객들이 어떤 영상에 관심이 있는지 등을 이제 효과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방문객 분석 자료는 매장 정책에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 분석 자료도 광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활용할 수가 있고, 더욱이 이제 광고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이제 제공하는 광고주에게도 광고 효과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주도 내 소상공인분들의 관심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였고 또 실제 만족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네. 처음부터 이 사업은 민간 기술 확산이라는 전제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면세점에 적용한 이제 기술을 여러 이제 소상공인 기업들에게 적용을 해보고자 하였고요. 저희가 이제 3가지의 다른 형태의 매장에 이번에 적용을 했거든요. 약간 카페형 매장, 그리고 슈퍼마켓형 매장, 그리고 몇 가지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 매장, 이런 가지 3가지 형태로 적용을 해봤는데, 사실 이런 큰 매장에 적용 기술을 이제 작은 매장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이제 업체로서는 여러 가지 매장 형태에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리고 소상공인들도 신기술이지만은 사실 시험적인 기술을 갖다가 적용해 본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관심 있어 하고 신기하고 관심 있어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관심이 많았지만, 단지 이제 아쉬운 점은 사실 이제 기술 개발이 좀 약간 지연되면서
데이터 분석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다음 1분기 내에 이분들을 이제 찾아뵙고 결과를 갖다가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좀 혜택을 느껴서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정보실에서 진짜 매년 이런 정보와 사업 관련해서 다양한 국비 지원 사업들을 많이 알아보고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향후 차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사업이나 또는 지금 현재 좀 앞으로 진행 예정인 그런 공공 서비스 사업이 있을까요? 사실 이런 정보 관련 연구 사업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JDC 자체 예산으로 하는 데는 많은 무리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이제 국비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사실 현재로서는 이제 면세점이나 항공우주 박물관 등 저희 사업장 기반으로 여러 신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서비스 분야를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영상분석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일단은 지금 이번 개발한 기술을 좀 안정화하는데 좀 먼저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고도화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먼저 예정인 사업은 없지만 지금 여러 업체들과 얘기 중에 있는데 이 사업도 이제 고도화를 좀 하면서 서비스를 확장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이제 이 기술 고도화를 위한 사업, 정부 사업을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제안을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 이렇게 국비 지원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보관리실 진짜 개인적으로 응원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특별 노력상 수상 부서죠. 기획조정실 김가민 과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기획조정실 김가민 과장입니다. 네. 종이 없는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으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이루어내셨어요. 이 과제 실행하기까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특별히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요? 예, 저희가 그 종이 없는 업무 환경의 하나로 이제 이사회 운영하는 부분하고 그 클라우드 시그니처를 활용한 내용을 제출을 했는데요. 먼저 클라우드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스템이 마련은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도가 좀 약했고, 그리고 그 보안상의 문제로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보다 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고, 고민 끝에 우선 그 저희가 매주 현안 회의를 개최하는데요. 거기서 보고되는 자료를 시그니처를 통해서 등록할 수 있게끔 이제 게시판이나 뭐 아무튼 그런 거를 활용해서 직원들한테 뭐 홍보를 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보안상의 이유로 꼭 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의 경우에는 되도록 시그니처를 활용해서 업무를 이사장님께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부서에 좀 많이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안과 직원들의 인식 전환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두 가지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특별히 기조실에서 잘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좀 드리면 JDC의 ESG, 경영 전략하고 연계해서 ESG 이 세 가지 다 신경을 쓴 걸로 지금 성과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부서 그 혁신 우수 사례를 작성하면서 좀 ESG 관점에서 성과를 좀 돌이켜 봤는데, 먼저 그 이에 해당하는 환경적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그 클라우드 시그니처 활용을 통해서 사실
각 부서에서 보고되는 자료들을 굳이 인쇄하지 않아도 그 시스템에 등록해서 보고할 수 있게끔 좀 활용도를 높였고, 제가 찾아보니까 한 약 350여 개의 파일이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파일 안에 내용까지 포함하면 그 인쇄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시그니처 그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종이를 절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종이 없는 이사회를 연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회 안건에 저희가 이사회 안건에도 좀 소모되는 종이량이 굉장할 것 같은데, 그것 또한 저희가 많이 절약을 했다고 생각해서 환경적 관점에서 좀 좋은 효과를 저희가 창출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S는 사실 제가 측정할 수 없는 저의 주관적인 관점이긴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그 기획주정실에서 전략 업무를 하고 있긴 하지만 각 부서에서 현안과 실질적으로 그 업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시그니처를 많이 염탐을 했어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폴더가 있다 보니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구나, 또 어떤 방향으로 좀 수정되고 있구나,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었고, 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부서 간의 칸막이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소통이 네. 일단 중요하니까요. 네. 네, 맞아요. 직접 물어보기가 어려울 때도 많거든요, 사실. 네, 사실 기조실이 그렇게 부서들 컨택하기 시작하면 전체 부서를 다 상대해야 되니까 네. 업무가 많으실 것 같고, 마지막 가버넌스 쪽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어쨌든 그 클라우드 시그니처 시스템을 활용하다 보면 누구나 접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 업무에 대한 현황이라던가 뭐 저희 경영 운영에 대해서 좀 투명성을 제고하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향후 시스템 개선 관련해서 좀 주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이 있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뭐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고, 그럼 경영 환경 개선 차원에서 다양하게 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저희 부서 혁신 우수 사례로 제출했던 그 종이 없는 이사회 활동 내역하고 이제 클라우드 시그니처를 활용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ESG 경영이라는 좀 국제적인 트렌드를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기초적이고 당연한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하는 단계로 좀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선 그냥 좀 현실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최근에 저희가 그 1층을 리모델링 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빌딩을 만약 리모델링을 실제로 진행하게 된다면 조금 더 이제 환경적인 관점이나 그리고 그 직원 간의 좀 혁신적인 업무 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좀 리모델링을 설계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거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긴 한데, 저희가 이사회를 운영하면서 물론 그 노트북이라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회의실에서 뭔가 태블릿 PC라던가 좀 더 그 활용도가 높은 그 디지털 기기를 좀 보급해주면 그거를 좀 일반화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네. 기조실이 예산 담당.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 하기가 굉장히 좀 무거운데. 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 네, 기획조정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기조실이 앞으로도 근데 네. 어쨌든 좀 더 앞장서서 이런 친환경 네. 회의 문화 만들어 나가는데 더 힘써 주실 걸로 믿고, 또 개인적으로 예산 파트 반영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지금까지 기획조정실의 김가민 과장님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JDC의 혁신 우수 사례를 만나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한 해 동안 모든 부서가 열심히 달려와준 덕분에 연말에 이렇게 성과 공유도 할 수 있게 되어서 담당자로서는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JDC는 2022년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JDC가 추진할 다양한 사업과 제주도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에 더욱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도 국민 모두의 관심과 사랑으로 커나갈 수 있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